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항공편으로 평양으로 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떠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꼭 전달하겠다. 그 비슷한 이야기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측의 발표에 의하면 두 사람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여기서 그 조건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뭐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여기서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은 한번 비핵화를 하면은 그 뒤에 다시 핵 미사일 기능을 재건할 수 없도록 실을 말린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입장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의 입장이겠죠.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미북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너무 문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좀 낮출 수 없겠느냐. 일단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아마 미국을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그 의구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편이냐 아니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입장이냐 그것도 아니면은 북한 편이냐 이런 본질적인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니까 피해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죠.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은 한국처럼 급하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급하지가 않아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목표는 한국을 무릎 꿇려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핵 미사일의 목표라면은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일원이다. 따라서 비핵화 없이는 남북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하나는 중재자의 역할이 있지만은 우리의 중재는 북한 편도 아니고 중립 편도 아니고 미국 편에 서서 한미일 동맹관계의 더 나아가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의 걱정거리를 전달하러 왔다.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북한과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중국과 하는 이야기도 달라서 지금 국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신용도가 안보 신용도입니다. 경제 신용도는 괜찮은 편이지만 안보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인데
지금 북한과 우리가 대결하려면 우리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외교에 나가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우리가 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1위는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할 때는 수도권을 보호하는 것을 제1 목표로 합니다. 수도를 잃어버리면은 다른 국토를 갖고 있어도 손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수도권 방어에서 지금 제1순위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하죠. 사드를 추가 배치해가지고 수도권의 2,500만 주민들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제1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죠. 제1 우선순위.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 대하여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니까 거기에 엄중 항의하기는커녕 거기에 굽혀가지고 수도권을 보호하는 추가 사드 배치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진핑이나 김정은을 위해서 5천만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억지력은 뭐냐 하면은 핵미사일이 실제로 날아왔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고 버팀으로써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파빌리티라고 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고도 힘이 남아서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섣불리 핵 발사 단추를 누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핵 대피 훈련, 핵 대피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므로 핵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이 정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 핵 대피 시설 만들고 훈련해야 됩니다. 핵 대피 시설은 3,000군데 이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극장에 가면은 비상구는 잘 알려줍니다. 영화 시작 전에. 그러나 이 정부는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디로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꼴이 되고 세월호 선장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딱 맞섰을 때 카드가 없는 거예요. 왜냐? 수도권은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수도권의 2,500만 명을 북한 김정은 앞에 내어놓았으므로 핵인질로 사실상 만들어 놓은 셈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가 좋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지금 망국적인 국가 자살적인 심리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제 이 조선닷컴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 외교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은 적화 통일용이다. 현 정부는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가 현 정부는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북핵 정책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덕민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착한 정부 컴플렉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윤동민 전 원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착하기보다는 순진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청와대 주류를 보면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의식에는 북한은 적이 아니다. 미국이 적이고 민족 협력을 통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주사파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2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대북 인식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다. 2007년 이후로 10년 동안 북핵 상황은 급변했는데 현 정부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채 again 2007 모드이다. 착하다기보다는 순진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순진한 거하고 착한 게 어떻게 다릅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조금 설명이 됩니다. 착하다. 이것은 순수하다는 뜻인데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 pure가 되겠죠. pure.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진한 건 뭐냐? 나이브하다는 거죠. 나이브. 순진하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겁니다. 뭘 몰라서 착하게 보이는 것을 순진하다고 하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주류가 운동권 출신이고 주사파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사파적 시각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일성주의자는 뭡니까? 북핵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즉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청와대가.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의 저지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하고 핵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불리해집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해지고 김정은은 쓸 카드가 약화되니까 불리해집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주의자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일성주의자는 국민 편을 안 듭니다. 김일성주의자는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김정은 편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핵 대피 훈련도 하지 않는다. 수도권 방어용 사드 배치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공할 사태인지는 추가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가면은 김정은한테 이제는 미국 입장에 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부 대표단입니다. 비록 정의용 안보실장 주변에 김일성주의자들, 이른바 주사파 세력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갑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에게 비핵화만이 살 길이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핵화만이 살 길이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대북 압박에 앞장서겠다. 왜냐? 당사자니까.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다만 대화에 나올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에 정확히 그 의사를 전달하고 대화에 따른 여러 준비나 장소 제공도 고려하겠다. 그러나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중재자가 아닌 거죠.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의 입장을 버려야 합니다. 중재자의 입장. 당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사자. 그래도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당사자 겸 중재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때 중재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쪽이 다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해가지고 미국을 서운하게 하고 북한에는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김영철이를 미국 헨스나 이방카보다 더 환대하고 미국 핵 잠수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만경봉호는 환영하는 이런 걸 통해서 중재자로서 꼭 필요한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중재자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중재하는 회담보다는 북한과 바로 직거래하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를 하나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지만은 북한과 만나서 북한 정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는 보자. 일종의 정보원 비슷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보원 비슷하게. 정보원이든 또는 중재자든 이것은 할 짓이 아닙니다.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문재인 정권은 북핵 위기의 잠재적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위치를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사이 북핵 위기에서 미국이 그리고 세계가 유엔이 북핵의 목표를 과거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저렇게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도 개발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즉 적화통일이 목적이다. 절대로 이게 방어용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세계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 한국의 일부 깨어있는 우파 세력을 빼고는 북한의 핵은 방어용이다, 체제 방어용이다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을 상대해 보니까 이게 방어용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전략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단거를 주더라도 북한 정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화통일 아니면은, 적화통일에 실패하면은 결국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장기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요사이 북한 정권이 시리아에 독가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에는 북한 정권이 이집트에 미사일을 계속 팔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즉 뭐냐? 북한 정권의 핵무기가 중동으로 이란, 시리아 등등 미국의 적대 세력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돈만 많이 주면은 IS 같은 테러 집단으로도 핵폭탄이라든지 핵물질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9.11 테러를 겪은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이미 북한은 2007년에 시리아가 핵폭탄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원자로를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짓을 할 정도면은 북한이 핵폭탄을 한 40-50개 갖고 있으면 그 한두 개 좀 이슬람 테러 집단에 안 판다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로켓포, 미사일을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팔다가 발각되고 이런 상황을 벌어집니다.
더구나 돈이 아쉬우니까 북한이 핵폭탄을 중동에 안 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판다고 봐야 되죠. 독가스도 팔고 미사일도 팔고 시리아에 그 위험한 발각되기만 하면 미국으로부터 혼나게 되어 있었던 원자로까지 지어주는 이런 위험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 계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죠. 공격 가능성이죠. 본토에 대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그 미사일을 완성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미 한국, 일본은 핵미사일 사정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중동에 핵물질을 수출하는 겁니다. 중동의 반미 이슬람 과격단체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삼중 위험이죠. 북한 노동당 정권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기도,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그리고 중동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위협.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미국이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목표는 분명하다. 제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군사 공격을 통해서 북핵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하는 데는 그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느냐, 군사적 공격을 통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병합하느냐 하는 것은 있지만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목표가 설득력이 있으므로 이제는 유엔 안보리를 거쳐서 중국까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과연 세계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아니면 여기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은 더 한 번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 모든 정치 세력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에서 권력이 만들어지니까 국민의 지지 여론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6월 선거에 맞춰가지고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개헌안을 국회에서 합의하도록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헌안을 던져가지고 이 정치권을 양분하면서 국민 선동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대화, 정치쇼, 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추진했다는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인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고려가 이번 대북 특사에 또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정권 유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니까 대북 문제를 정치적 고려로 하는 것은 이해를 갑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해지느냐, 김정은이 안전해지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김정은을 더 안전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더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대북 정책이냐, 선거 전략이냐, 이걸로 해가지고 판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일 광화문에 있었던 대중집회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국민 편이냐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번 대북 특사의 활동을 우리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더구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 확인되었는데, 이번 대북 특사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재확인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지켜주는 정권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을 지켜주는 역할로 바뀌었구나 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어쨌든 이 대북 특사 활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